아닙니다. 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네. 제품의 차별성을 맡은 이소희라고 합니다.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보니까 다들 뉴스킨 책자 있으시죠? 책자 첫 페이지부터 바로 뉴스킨 제품의 우수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8대 특성이 바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맡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정말 짧고 굵게 핵심만 딱 이렇게 쏙쏙 집어드릴 거예요. 다들 투잡하시고 저도 투잡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되게 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오늘 들으시고 저희 데모할 때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신다면 모두들 찐 매니아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갑자기 웬 사과 사진이냐고 하시지만 사과 엄청 맛있게 생겼죠. 사장님들 혹시 맛있는 사과 고르는 기준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주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사과를 고를 때 아주 예쁘게 생긴 사과를 골랐었거든요. 어제까지. 근데 이게 사과를 맛있는 사과를 고르는 기준이 따로 있다고 해요. 여기 다들 저보다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사과는 이렇게 꼭지를 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 꼭지가 아주 굵고 싱싱하면서 깊게 들어가는 것이 사과가 정말 맛있다고 하고 여기 엉덩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저는 빨간색이 맛있는 줄 알았는데 노란색이 맛있대요. 그리고 사과가 아주 깨끗하게 생긴 게 저는 맛있는 줄 알고 골랐었거든요. 근데 작은 땡땡이 반점이 아주 많을수록 맛있다고 해요. 저는 처음 알았던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사과 하나만 고르는 것만 해도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뉴스킨 만나기 전에 사장님들 화장품은 어떻게 고르셨나요? 저는 5년, 저는 뉴스킨 사용한 지 5년이 됐거든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화장품을 어떻게 골랐냐면, 어,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선전하는 브랜드를 보고 골랐었던 것 같아요. 많이들 공감하시죠?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막 TV에 나와서 이렇게 바르는 모습 보면 꼭 그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 화장품을 사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용기를 보고 골랐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반짝반짝 예쁜 용기가 있으면 써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골랐던 것 같은데 5년 전부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안 믿기시겠지만 여드름이 엄청 많았어요, 피부에. 그렇게 하다가 저는 뉴스킨을 만났거든요. 어, 그 뉴스킨 제품은 약산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 피부는 약산성 보호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요. 약산성 피부는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를 해주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알칼리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시중의 제품은 다 알칼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피부 보호막이 벗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 보호막을 벗겨지게 되면 우낭충 같은 세균에 감염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즘에 아토피 되게 많잖아요. 그런 피부 질환이 생기기가 엄청 쉽거든요. 그래서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 보호막도 유지할 수가 있고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어떤 동영상이냐면 나중에 제가 찾으면 공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모낭충 실험인데 모낭충을 두 군데 접시에 올려놓고 하나는 알칼리성을 액체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하나는 약산성 제품을 액체를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알칼리 제품을 떨어뜨린 곳에는 모낭충이 번식을 했어요. 알을 깠어요. 근데 다른 한쪽에 약산성 제품을 떨어뜨린 곳에는 다 모조리 죽고 없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제가 너무 징그러웠는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약산성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화장품 고르는 기준이 약산성이래요. 네, 보시면 약산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배웠던 리트머스 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녹색깔을 띠는 것은 뭐냐면 때를 빼는 역할을 하는 알칼리 제품이에요. 대부분 시중의 클렌저는 알칼리 제품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왼쪽 맨 밑에 보시면 빨간색 보이시죠? 이거는 강산성이에요.
옛날 어르신들 무좀 없앤다고 식초물에 발 담그고 했었잖아요. 그게 그 원리예요. 강산성으로 되어 있고요. 잘못 쓰면 피부가 다 벗겨집니다. 그건. 근데 중간에 보면 4에서 6, 중간에 노란색 부분 보이시죠? 이게 약산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산도를 맞춰서 쓰시게 되면 피부가 가장 건강하고 예뻐진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 리트머스 종이로 확인을 해보실 때 아토피 엄청 심하거나 여드름 엄청 심하신 분들 이 실험 해보시면 녹색깔 띄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소비자도 저는 봤었거든요. 보시면은 시중에 나오는 많은 비누들이 다 알칼리 제품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엄청 진한 녹색이죠. 여기 보시면 시중에 시슬리라는 제품과 뉴스킨 제품 이렇게 실험해 놓은 이게 사진인데 시슬리 제품도 뉴스킨만큼은 아니지만 약산성 제품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시중에서 사시면 13만 원 정도. 아까 말했던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기 때문에 엄청 비싸게 팔리고 있고요. 뉴스킨 같은 경우는 우리 네트워크 제품이기 때문에 이 시중에 유통 단계를 다 줄여서 저희는 10,000원에 살 수가 있죠. 이렇게 좋은 제품을. 그래서 산도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이 밸런스가 깨지면 피부 장벽 자체가 약화되어서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질환에 많이 노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약산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증량제라고 하는데 증량제라고 하면 사실 생소하죠. 우리가 그냥 화장품의 성분만 따졌지 이런 증량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소비자들은 엄청 똑똑해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화장품에 뭘 넣고 만드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이제 일반 화장품 만들 때 보면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 화장품 보면 주요 성분, 유효 성분이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이 한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이렇게 화장품 통이 있으면 한 10%에서 20%만 주요 성분을 넣고요. 나머지 80%는 뭘로 채우냐? 물이랑 미네랄 오일로 이렇게 용기에 맞게 딱 채워서 화장품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 80%의 미네랄 오일이 언뜻 들으면 엄청 깨끗하고 좋은 오일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되게 좋은 오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오일이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석유 추출물에서 아주 깨끗한 오일, 제일 윗단계 오일을 걸러내면 그 오일은 항공유로 쓰여요. 비행기 띄울 때 쓰는 오일. 근데 이렇게 쭉쭉쭉 단계별로 항공유로 쓰이고 그 다음 단계는 휘발유, 등유. 그 다음 밑에 단계가 미네랄 오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석유 찌꺼기 추출할 바로 전 단계의 오일이거든요. 그 오일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무색이고 묻히고 무향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썼을 때는 이 부작용이 없는 것 같은데 5년에서 10년 이상 쓰게 되면 황변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 여자들 속살은 엄청 하얀데 얼굴은 누렇게 뜨신 분 혹시 보셨나요? 네, 그런 경우에 이 미네랄 오일을 장기간 쓰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 앞에 슈퍼 나갈 때도 화장 안 하면 못 나가죠, 사실. 예, 요즘 마스크가 가려주지만 그렇게 미네랄 오일이라는 것이 엄청난 이런 부작용을 초래하거든요. 근데 왜 쓰냐? 엄청 싸요. 1kg에 44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뉴스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주성분이 20%, 10%가 아니라 40%나 들어가요. 40%나 들어가고 나머지 60%를 뭘로 채우냐면 알로에 베라로 채우거든요. 미네랄 오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알로에 베라는 어떤 작용을 하냐? 향균, 미백, 보습, 피부 호흡. 피부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억제시켜줘요. 근데 알로에 베라가 얼마냐면 제가 이거 가격 말씀드릴게요. 미네랄 오일이 아까 1kg에 제가 미네랄 오일이 1kg에 64원이에요. 네. 근데 알로에 베라는 1kg에 5,000원. 미네랄 오일 1kg에 100원이라고 쳤어도 한 50배나 비싸죠. 그래서 일반 화장품 회사에서는 절대로 이 단가에 맞춰서 쓸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뉴스킨이라서 가능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보습이에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광물성 오일을 쓰죠. 미네랄 오일. 그렇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방해해서 모공이 점점 커져요. 나이가 들수록. 강제 보습이라고 하죠. 하지만 뉴스킨 같은 경우는 NAPC라고 해서 이 수분,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수분 인자를 4배나 더 흡수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요즘 고가의 화장품에는 백화점에 가보시면 80만 원, 100만 원대 영양 크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1000배 이상 흡수한다고 하거든요. 이 가격을 보시면 엄청 놀라실 거예요. 1kg에 NAPC 40만 원, 히알루론산 1kg에 120만 원.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서 가능한 거고, 이게 백화점에 들어간다면 우리 인앤서 하나에 50만 원 주고 쓰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은 계면 활성제라고 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때 빼는 물질이거든요. 때를 이렇게 잘 빼주는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데 주로 거품이 엄청 많이 나는 것에 들어있어요. 네. 거품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뭐죠? 우리 집에 세제 같은 거. 이게 뭘로 만들어지냐면 유동 파라핀이라는 거고 콜타르랑 황산을 섞은 거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세제. 세제의 50% 이상의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얼굴 클렌징 있죠. 얼굴 클렌징이 일반 세제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대요. 6, 70%까지. 우리가 왜 그런지 봤더니 우리가 여자들이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 화장이나 이 미세먼지 같은 게 씻기려면 주방 세제로도 약하대요. 제가 또 그거 실험해 봤었거든요. 우리 여자들 파운데이션. 그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통에 몇 방울 떨어뜨리고 아니다. 손등에 이렇게 파운데이션 바르시고 주방 세제로 씻어도 잘 안 씻기는 거 한번 실험해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타사 이 파운데이션으로. 그래서 여기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뉴스킨은 데몬하고 나면 색조와 이 클렌징을 같이 바꾸라고 권유를 많이 하잖아요. 비밀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뉴스킨 색조를 쓰지 않으면 클렌징을 아무리 뉴스킨처럼 좋은 약산성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색조와 클렌징을 함께 바꿔주셔야 되고요. 가장 해로운 화장품 순위가 있어요. 이렇게 1위는 샴푸라고 하고 2위는 헤어스프레이, 3위 파운데이션, 4위 치아. 모든 게 계면 활성제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순서거든요. 근데 1위가 샴푸인데 샴푸 얘기를 하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경피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다음 순서에서 엄청 자세하게 다뤄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5번째 기준은 오일이거든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만들 때 하는 양수출물이 들어가고 와세린이라고 하는 돼지 추출물이 들어가고 윌랍이라고 하는 벌집 추출물. 이거는 립스틱에 되게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이게 다 보시면 공통점이 뭔가요? 동물성 오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동물성 오일이 상온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굳는 거 아시죠? 네, 굳어서 역시나 우리 피부에 장기간 사용했을 때 모공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을 보시면 올리브 추출물, 코코넛 추출물, 호호바 추출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되게 놀랬던 게 침투력이 너무 강해서 철판 30ml를 뚫는데요. 이 식물성 오일이. 근데 식물성 오일이기 때문에 상온에 가도 액체죠. 그래서 피부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식물성 오일로 된 것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6번째 기준은 유화제라고 해요. 유화제가 뭐냐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 근데 알코올이 들어갔을 때 물과 기름이 섞인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타사는 가연성이 높고 가화성이 높은 알코올을 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스킨 발랐을 때 어떻게 실험하냐면 시원한 느낌이 들면 들수록 가연성이 높은 스킨이에요. 실험 이거는 이제 위험성이 높아서 실험을 안 해보시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되게 많은데 스킨에다가 불을 붙이시면 불쇼가 가능합니다. 타사 제품들은. 그 정도로 이제 안 좋은 화학 덩어리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남성용 스킨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대요. 4, 50%나 들어가 있고 여성용 스킨에는 5%에서 20% 정도 들어가 있대요. 하지만 뉴스킨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고 불친수성으로 해서 증발할 때 수분은 다 남아있게 만들거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기준에서는 첨가제. 첨가제는 뭐냐면 색소나 방부제를 말하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 붕사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은을 녹이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인공향이나 인공색소를 다 사용해서 보통 향이 엄청 좋잖아요. 그 향 좋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 뉴스킨 같은 경우는 천연 방부제 시스템이 있어요. 뭐냐면 밀베아라고 하는 거랑 자몽씨 추출물로 요렇게 천연향과 천연색소를 만들거든요. 화초 추출물 같은 걸로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기준으로는 공법. 어떤 공법으로 화장품을 만드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많이 있어요. 유스킨 만드는 공법이 리포존 공법도 있고요. 음향 강화 건조 공법도 있고 아미노산 미네랄 킬레이션 공법도 있고요. 시트로존 공법. 너무 어렵죠, 말이. 저도 외우지 못해요. 그래서 한 가지 알고 가실 게 리포존 공법.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모공이 사람 모공이 지구만하다고 생각을 하면 뉴스킨 제품의 이 입자는 농구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표피가 있는데 타사 화장품들은 표피에서 이렇게 겉돌다가 말거든요. 또 씻으면 씻기고. 근데 뉴스킨 같은 경우는 이 진피,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는데 진피에 가까운 기저층까지 흡수가 되게끔 만들어진 게 이포종 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뉴스킨 제품 처음 쓰시면 간지럽다고 처음에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게 빠른 침투로 인해서 피부 조직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호전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그냥 빠르고 핵심적인 뉴스킨 8대 특성을 꼭꼭 집어봤는데 이것만 잘 간단하게 알고 계셔도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노화란 포도가 건포도가 되는 현상인 것 같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왼쪽 사진은 엄청 싱싱한 포도가 보이시고 옆에 건포도 보이잖아요. 수분이 다 빠지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뉴스킨 제품 같은 경우를 잘 바르면 우리가 꼭 에이지락 제품을 쓰지 않더라도 10년씩 젊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에이지락까지 우리는 투여가 됐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늙은 날이죠, 우리한테는. 예, 그래서 에이지락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잘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고 저의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장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